그럼 오늘 12번째 시간은 오늘은 케이블 배선 작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케이블의 접속이라든지 지지 등 저번 시간에는 유의사항 그 이외분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케이블 배선 작업 보시고 여러분들이 케이블은 이렇게 배선하는구나, 접속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모듈은 95에서 97페이지입니다. 케이블 배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의 접속이 있습니다. 케이블은요, 기본적으로 케이블의 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어떻게 접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선과 똑같기 때문에 전선처럼 접속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케이블만의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히 케이블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긴데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요, 절연 재료로 뛰어난 폴리에틸렌이 열에 약한 결점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열이 잘 녹거든요. 그 열에 녹는 그 결점, 약점을 개량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입니다. 흔히 CV 케이블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간선용이라고 보면은 인입선용, 고전압 혹은 대전류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전선이 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접속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전선과 똑같다고 했지만 어떤 점이 다르냐, 수분이 침입하면 이 케이블을 접속할 때 수분이 침입하면 워터트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전선도 수분이 있으면 결선하면 안 되겠죠. 수분이 누전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말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 케이블은 더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분이 침입하면 워터트리 현상이 발생하는데 흔히 말하는 수지성, 워터트리 현상이 무엇이냐, 고체 절연물 속에 발생하는 수지상의 방전 흔적을 남기는 절연 열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케이블 내 수분이 절여체 사이에 스며들어가, 쉽게 말해서 케이블 내 수분이 절연체 사이에 스며들어 공간을 만들어 이 공간이 점차 성장 발전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절연 케이블을 접속할 때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절연 케이블의 피복 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럼 피복 안에 스며들어간 이 물이 큰 전기가 흐르게 될 때 이 물이 이온화되면서 점점점 옆으로 이온화되면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복사에 물이 스며들어가고 이 물이 이온화되면서 진동 현상이 납니다. 진동이 나면은 옆에 있는 피복을 점점 건드리겠죠. 피복의 절연물을 건드려서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쪽에 스며들어간 거죠. 이 공간에 스며들어간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머무를까요? 아니겠죠. 표면 장력에서 물은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점점점 이 부분이 안쪽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무 가지 모습과 똑같이 유사하다고 해서 워터트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이 만들어낸 나무란 건데, 그래서 절연 피복이 점점점 공간이 생기면 당연히 절연물이 약해지겠죠. 절연이 약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절연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바로 워터트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절연 파괴 같은 사고가 생기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올 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을 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밖에 야외용 선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이때 비가 올 때 공사 안 하고요. 습기가 많은 어두컴컴한 장소에서는 웬만해서는 이 전선을 케이블에 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땀이나 물방울이 들어가도 이것 역시 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케이블에 접속한다면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피복을 잘 벗게 되는 거고요. 그 맞게 접속하시고요. 전선의 절연저항이 절연저항이 증가하진 않는지, 인장 강도가 저하되는 것 아닌지 등등은 당연히 맞고, 거기서 플러스 더해서 이 가교 폴리에틸렌 혹 흔히 말하는 CVE 케이블은
12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요, 수분에 대한 걸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공사하거나 장갑 같은 거 항상 땀도 닦으셔야 되고,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도록 꼭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연이 파괴되면 그 파괴된 쪽으로 전기가 흘러나오겠죠. 누전이 일어납니다. 누전이 발생하면 특히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고전압 대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누전이 나면 큰 감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저압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요,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를 사용해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선이나 있을 때 저압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슬리브를 사용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냥 결선하셔도 되겠지만 슬리브 사용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접속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열 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 주입 키트, 혹은 자기 수축형 어떻게 하죠? 열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 주입 키트, 그리고 자기 수축형 튜브 등을 사용해서 이것을 절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슬리브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지만 나압착 슬리브는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부속본에서 보셨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선 집어넣으면 노출된 부분으로 전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런 튜브 등에서 보호해주고 절연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연까지 해야 된다. 항상 절연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축 튜브라든지 이런 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안에 끼워 넣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덮어 씌우기보다는 안쪽에 이제 말아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업하실 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씌우는 작업도 있겠지만 몇몇 작업들 같은 경우는 접속하기 전에 먼저 이 튜브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압착을 하시고요. 그냥 튜브를 끌고 와서 다시 이쪽으로 하는, 그래서 작업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꼼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착 슬리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슬리브를 이렇게 압착을 시킨 다음에 압착시켰죠. 시키면 여기에 여기 튜브를 덮는 것이 아니라 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입니다. 끼워져 있거든요. 이 끼워진 걸 이쪽으로 끌고 와야 딱 덮이는 겁니다. 잘라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끼워진 걸 끌고 와서 덮는 튜브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이렇게도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작업 순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튜브 어떻게 끼우죠? 다시 자르고 다시 재작업하는 일이 생기니까 꼭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집중 하중으로 인하여 적혀있는데 먼저 케이블을 포설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설할 때는 집중 하중으로 인하여까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케이블을 포설한다고 했습니다. 포설이 무엇입니까? 케이블을 당깁니다. 그럼 케이블을 당기다 보면은 케이블이 바닥에 깔 때는 모르겠지만 케이블을 천장으로 해서 케이블이 밑에 있고 케이블이 밑에 있고 이렇게 천장으로 여러분 케이블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걸쳐진 이 부분에서 하중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맞죠? 이때 집중 하중으로 인하여 이렇게 당깁니다. 집중 하중으로 인하여 혹은 케이블 끌어올 때 케이블이 당겨지겠죠. 이때 이 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연히 손상되겠죠. 롤러 같은 포설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화 와서 다시 이 케이블이 당기겠죠. 이때 이렇게 케이블을 당기는데 이거는 이때 트레이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와 같은 포설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올릴 때 힘으로 끌어올리면 이 부분이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이 끝에 롤러 같은 부품을 써서 케이블이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끝에 롤러에 달아서 케이블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중을 덜 받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롤러 같은 포설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직접 옮기시면 되겠지만 길이가 길면 길수록, 특히 케이블은요 트레 같은 경우는 길이가 매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케이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허용 장력의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또 그래서 롤러 같은 포설기구로 이쪽 하중을 분산시켜 주면서, 그리고 허용 장력 이하로 당기기 위해서 롤러가 훨씬 더 원활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롤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다시 끊겼다. 다시 지우개. 다시 갑니다. 자, 해야 됩니다. 4번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집중 하중으로 인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케이블을 포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설이 무엇일까요? 포설은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을 포설이라고 합니다. 저긴 케이블을 이쪽으로 당기는, 흔히 조선이나 이런 데 가면 풀링 한단 말 하는데요. 이 풀링과 포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케이블이 밑에 있고요. 여기 트레이가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밑에서 천장을 끌어올릴 때 가장 처음 부딪힌 여기에 가장 하중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걸 집중 하중이라 그러는데요.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이 처질 수도 있고요. 여기 선이 끊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트레이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같은 포설 기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손상되지 않는 기구가 있습니다. 롤러는 여러분 돌돌 돌아가는 이하인데, 롤러에 걸리면 롤러가 이쪽이 일반적으로 끌어올릴 때는 여기가 수직으로 딱 꺾이겠지만, 이쪽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쪽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이 꺾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이 심하겠죠. 하지만 롤러를 설치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롤러를 사용하시면 포설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에서 힘이 적게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블 제조업체 제공하는 허용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포설해야 됩니다. 왜냐? 케이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허용 장력 이하로 당겨야 케이블이 중간에 끊어지는 단선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케이블을 작업할 때는 롤러를 쓴다, 이런 걸 사용하는구나.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굳이 사용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거리야 그냥 들고 올라가지고 하겠지만, 긴 거리 혹은 무거운 물건이면 더더욱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케이블 당길 때 있고 없고의 장비의 차이를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력 이상으로 당기면 케이블이 손상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케이블마다 여러분 전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끊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세게 힘을 당기면 구리는 약간 늘어난 성격이 있습니다. 늘어나면 그만큼 전선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당한 힘으로 당겨야 된다. 그걸 도와주는 롤러 같은 조절기구를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공동구 내 배관과 케이블의 직선거리. 공동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구라고 말하는 거는 배관과 케이블이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동구에 직선거리 20m 및 분기계소마다 용도별로 구분해서 표차를 부착하면 좋습니다. 20m란 말이, 여러분 직선거리 20m는 세로도 가로도 수평이 상관없습니다. 20m마다 계소별로 용도별로 구분해서 표차를 부착해야 됩니다. 이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입니까? 이건 어떤 케이블입니까? 부착하시면서 꼬이지 않게 펴주시고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거 2번,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발견한다고 해도 이건 2번 케이블 1라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훨씬 더 작업이 보수가 편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라도 표차를 부착해야 됩니다. 표차리라고 해서 엄청 큰 걸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표시를 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그런 명체 같은 걸 부착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20m란 거리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멀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짧은 건 상관없고요. 분기계소마다, 그 케이블은 간선입니다. 간선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분기에 나가겠죠. 나갈 때마다 이건 1층용 케이블, 2층용 케이블, 오른쪽 케이블,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해 놓으시면, 혹은 전등용 케이블, 에어컨용 케이블 등으로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하시고요. 결국 여기 말대로 용도별로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도별로 사용하니까 용도별로 구분해서 표차를 부착하겠죠. 그래서 케이블에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케이블이 덕트 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기능사 필기시험 중에 여러분 유명한 시험 중에 하나가 다음 중 버스 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케이블 버스 덕트가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트는 버스 덕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금속 덕트를 이야기하고요. 그 금속 덕트 안에 케이블을 배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 덕트나 혹은 불연소 덕트 안에 케이블을 배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앞 시간에 내화 보호용 배선을 보시면 내열 보호용 배선에 불연성 덕트 내 케이블을 가설하는 이 경우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트 내 케이블도 배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 버스 덕트는 케이블이 아니라는 것, 버스 덕트는 부스바 같은 걸로 연결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덕트 내 케이블 배선을 하시면 1번 금속 덕트 내에는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됩니다. 덕트 내에서 전선 접속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덕트에는 전선을 접속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앞쪽에 케이블의 모든 접속은요 전선 접속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전선에서 이야기했죠. 접속은 수정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한다. 사용이 가능한 장소, 볼 수 있는 장소에서만 전선을 접속한다. 혹여나 필요하다면 관의 전선이 접속이 필요하다. 그럼 그곳에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함 혹은 그런 조인트 박스 등을 설치하여서 전선을 접속하고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된다. 덕트도 배관이잖아요. 이 안에 전선이 접속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덕트 안에 전선을 분기해야 될 경우가 생긴 겁니다. 덕트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 덕트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전선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싶다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되죠? 전선이 분기될 때는 게 전선 접속이거든요. 전선 하나를 두 개를 쪼갤 수는 없잖아요.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때 분기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으면 이때 이곳에 만일 덕트 안에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준다면 뚜껑을 닫았는지 커버가 있다든지 덮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관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굳이 만일 만들다고 하면은 금속 덕트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덕트 내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보다 금속관 같은 경우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복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선 접속을 잘 했다 하더라도 혹여나 절연은 원래 있는 피복보다 절연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금속관에서는 접속을 잘 안 하긴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유일하게 배관 안에 전선 접속을 허용되는 건 금속 덕트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 특별한 예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냥 평소에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모든 전선은 효율적인 유지, 보수와 안전을 고려해서 각 회로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전선뿐만 아니라 케이블도 똑같은데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케이블은 용도별로 구분하여서 20m마다 표차를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전선은 효율적인 유지, 보수, 안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회로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 전선의 식별 표시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분한다, 회로별로 구분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공사할 때 제대로 잘 공사해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공사를 회로 구분 없이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엉망이 되기 때문에 찾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사할 때 회로별로 구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꼬이지 않게 우리도 꼬이지 않게 덕트 내에서도 케이블 배선이 너무 꼬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입선하시고 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표철도 붙이셔야 됩니다. 표철도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3번 금속 덕트 배선을 수직이나 경사지게 시설할 경우에 전선이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금속 덕트를 가로로
바닥에 놓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동하지 않죠, 전선이. 하지만 수직이나 경사직이 되면 케이블이 미끄러져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면 케이블은 원통에 길다란 매끈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 내려오죠. 혹은 수직일 경우에는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금속 덕트 안에 물건을 두어서 금속 덕트 안에 뭐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둬서 여러분들이 전선이 다른 데로 이동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케이블이 잡아지면 이걸 케이블 타이라든지로 묶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고무 패킹을 통해서 클램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등에서 여러분 전선을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입상관선도 고정하라고 이제 앞에 제가 배웠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건 역시 고정을 꼭 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선이 이동하게 되면 결국 전선이 만나는 부분 접속되는 결합되는 부분에는 그것이 진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점점 결합이 풀어진다든지 접속이 끊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거기에는 여러분 진동이 가지 않도록 꼭 잘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밑으로 미끄러 내려주면 하중이 밑으로 다 딸리거든요. 하중이 밑으로 다 실리거든요. 그러면 전선이 끊어지기 쉬우니까 꼭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전선은 유지 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위해 각 굴곡 개수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회로를 구분하는 번호나 기호 등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도 이야기했죠. 이거는 케이블을 단독으로 보내든 케이블 트레이로 보내든 케이블을 덕트 내로 보내든 똑같이 20m마다 그보다는 꼬리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든지 전선관에 넣을 때는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전선관에 넣으면 표시한 걸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덕트라든지 케이블 트레이 혹은 단독으로 보낼 때는 20m마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평거리 혹은 수직거리 거리 20m만 직선거리 20m마다 여러분 설치하셔서 혹여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지 보수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올바른 전선공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선을 깔고 케이블을 깔고 하면은 전기가 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선도 있습니다. 그럼 전봇대를 보시면 전봇대에 전기가 통하는 선도 있지만 그 밑에 통신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 두 개 사이는 이것 두 개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다 통신도 전기일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제가 NCS 수업을 여러분 듣게 되시면 지금도 NCS 수업을 하고 있지만 NCS 과목 중에 정보통신설비공사라고 있습니다. 통신도 전기에서 간단하게 배웁니다. 통신만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통신에도 전기의 기본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도 전기를 배우고요. 특히 전봇대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두 선이 서로 만날 때가 많고요. 여러분 거실에 보시면 전선 콘센트 옆에 인터넷이라든지 TV를 꽂는 그 구멍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과 통신선도 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압에 따라서 이게 좀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300V 미만과 300V 이상으로 나눠 있는데요. 여러분 집은 220V, 즉 300V 미만이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6cm 정도로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선과 통신선의 거리가 안 보인다, 숨겨져 있다 하는 곳은 12cm 이상 띄우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최소 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최소. 그래서 일반 300V 이상일 때는 전선과 통신선은 15cm 이상,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장소는 30cm 이상 띄우셔야 여러분들이 이 통신이 원활하게 이제 유지가 됩니다. 한 번씩 통신에 노이즈가 뜬다라고 말하는데요. 통신 신호가 흔들리거나 통신 신호에 잡음이 들어갈 때는 전기적인 요소도 꼭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거리를 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선과 통신선 사이에 벽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전기가 통하기 힘드니까 더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케이블의 경우에는 통신선과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케이블 자체가 이미 나가는 누설 전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선과 접촉되지 않도록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느 정도 떨어뜨려만 놓으면은 통신에 전혀 문제 없이, 통신에 부담 없이, 잡음 없이 잘 쓰고 전기도 잘 쓸 수 있다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봇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전선, 이 바로 통신선이고요. 이거 위에 저압이 지나가고요. 그 위에 고압이 지나가고요. 제일 위에 특고압이 지나갑니다. 점점점 멀어지는데, 이때 제일 밑에 있는 통신선과 저압 사이에 거리가 띄어져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저압에서 나오는 이 누설 전류가 통신선에 영향을 줘서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선과 통신선 사이도 거리를 띄어야 노이즈 없이 통신을 잘 쓸 수 있고요. 전기도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여러분 조금 느린 배속으로 듣더라도 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의 접속은요, 저런 전선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접속할 때 유의해야 될 특징들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이 나왔지만, 다른 것 역시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접속 방법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케이블을, 여러분 케이블이라면 일반 케이블과 이제 캡타일 케이블 뭐 이런 케이블들이 다 있는데, 통틀어서 케이블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제로 결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덕트 내의 케이블 배선은 일반 케이블 배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케이블의 표처에다 표시하는 것도 똑같고요. 고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접속도 못한다 되어 있죠. 접속할 수 있다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덕트라고 해서 케이블을 특별하게 따로 배선하는 건 없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일반 케이블 배선도 케이블 틀에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2m마다 케이블 타일을 묶죠. 똑같이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덕트 내 케이블 배선이라고 해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덕트 안에서도 케이블을 배선할 수 있구나, 똑같이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과 통신선은 이격해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격한다,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센치를 둬야 될지, 몇 볼트에 몇 센치 이런 게 있지만, 이것보다는 충분한 거리를 10cm 이상, 20cm 이상 띄워 놓으시면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공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선과 통신선은 이격한다, 혹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6cm 이하로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럼 그 안에 전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전선에 나오는 전기가 넘어가지 않는 벽을 치면은 더 가깝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신의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 전기랑 멀리 떨어뜨린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2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케이블 배선 작업 2개를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1번, 이번 시간에 2번 유의사항과 더불어서 접속하는 방법 등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케이블 배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반 전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차시 마지막 시간이고요. 전선의 식별 표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식별 표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배관배선공사 95에서 97페이지 이번 시간은 배관배선공사 95에서 97페이지까지 여러분 쭉 보셨고요. 중간에 여러분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112에서 11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여러가지 실습들이 나오는데, 실습에서 여러분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실습이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실습하시면서 배우시고요. 12, 13 이론 수업은 다음에 바로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선의 식별 표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